제보라자님. 네, 결혼 12년 차 부부의 부활못 탈출기 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40대 초반으로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있는 1주택자입니다. 네. 부활못인 제가 빠숑님의 블로그를 통해 조금씩 집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순간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하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영끌한 이 집 한 채로 평생 눌러앉아 살기에는 남편의 사업도 한계가 있어서 내 집이 주는 안정감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아이들이 고3이 되는 8년 정도를 더 살아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도 막막하여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대단지 아파트 우장산 아이파크가 25평 기준 11억 이상인데 저희 집은 34평 8억 5천에 내놓아도 누가 보러 올까 싶어 막상 집을 내놓고서 기대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계획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번이나 집을 보여달라는 움직임이 있자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겠다는 조바심과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8억 5천에 매도를 하면 2억 3천을 갚고 실제 6억 2천을 가지게 됩니다. 이 돈으로 우장산 아이파크 전세를 들어가기에도 빠듯하고 월세를 들어가자니 월 120만 원 이상을 내는 것도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2년 정도는 아이파크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돈이 묶이면 이사의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세로 아이파크에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로 인천 간석 극동 아파트, 장기동, 현대 홈타운 2단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하는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지금 사는 지역에서 그나마 아이들 학교와 마곡 호재를 반영해 발산역 앞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매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파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며 힐스테이트 급급매가 나올 때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또 지금 아파트가 2동짜리 나홀로이지만 초등학교 3분 거리와 대단지 바로 옆 아파트에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일단? 네. 우장산 아이파크. 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우장산 아이파크. 네. 네, 여기 있죠? 네네. 네, 우장산 아이파크 2편 한상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저기 청솔 숲속마을 아파트, 네, 나홀로 아파트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초등학교, 내발산 초등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학을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이사보다는 우장산 아이파크에 이제 거주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과 지금 이거를 이제 전세를 살고 다른데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함께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박유령 기자님은 어떤 좀 해결책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으세요? 사실 지금 이분이요. 네. 지금 월 120만 원 이상 내는 것도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우장산 아이파크, 전세를 들어가기에도 빠듯하고 월세를 들어가자니 월 120만 원 이상을 내는 것도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장산 아이파크가 지금 24평 기준으로도 가격이 한 11억 정도가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을 때 거의 이제 우리가 원리금 상환으로 하면은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이게 사람마다 가용 자금이 같은 5억이라고 하더라도요. 각자 이제 월 소득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소득에서 이제 지출을 제외한 내가 주거 비용으로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는지, 싱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우장산 아이파크 이쪽 근방으로 이제 집을 무조건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장산 아이파크 집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 기존 집에 계속 이제 거주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비록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고 할지언정 주변에 이제 우정사 아이파크나 주변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 이제 가격 상승에 따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은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갈아타기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뭐 박유림 팀장님과 생각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분은 예, 여기 살아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제 네, 우정산 그렇죠. 아이파크에 대한 네.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연차는 이게 2006년이고 2008년이라서 큰 차이 나지 않는데 네네. 대단지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쵸. 좀 이런 뭐 놀이터라든지 또 애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그렇게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막 네. 입지 조건은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지금 아마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로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 로망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대가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인지 지금 네. 아니면 지금 쓰는 것들에 대한 비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비용으로 나가는 돈들을 만드는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용이 나중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자산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투자한 금액이라고 했을 때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둘 다 연차도 비슷하고 입지도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그쵸. 근데 아마 올라간다고 하면 청솔 숲속 마을도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조금 기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뭐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용을 투여하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다른 조금 재테크를 해보시는 것들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 이 강서구에 사셔야 되는 이유가 보니까 이제 그 남편 직장이 가양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사시고 계시고, 네. 양가 부모님이 강서구 양천구에 사시다 보니까 아마 근처에 살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애들도 봐주시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분이 맞벌이는 아니신 거죠? 외벌이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남편 직장만 남편분이 얘기했으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뭐 애를 봐주셔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에 굳이 집을 한번 옮기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역을 바꿔보시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예, 왜냐면은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구축은 아니지만 뭐 신축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들도 한번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상급 입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제 이것도 좀 한 단계 아래인 아래 지역의 아파트로. 신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인천도 있을 것 같고요, 고양시도 있을 것 같고, 네. 경기도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뭐 가능하다고 하면은 신축, 대단지 신축 이런 것도 한번 살아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네. 한번 이제 조금 이 지역만큼 인기가 있거나 입지적인 조건들이 좋지는 않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들도 한번, 다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실거주 투자이기 때문에 네. 100% 이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신축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한번 예, 추천을 드려봐요. 예. 근데 예, 실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강서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좀 비싸죠. 네네. 비싸기 때문에 네. 지금 그나마 김포 김포? 쪽이라든지 인천 검단이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네. 고양시까지 포함해서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서부 지역들, 서북 쪽에 있는 요 지역들에서 한번 되도록이면은 좀 새 아파트 가까운 쪽. 네. 이고 또 호재가 있는 쪽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그 교육 환경도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거든요. 초등학교 네. 앞에 있고. 근데 여기 이제 강서구가 좋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학군이 좋아요. 네.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내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살아야지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에는 고양시나 김포나 아니면은 뭐 부천이라도 인천 사시다가 이사 오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사를 갔다 오는 기간에 좀 이제 그 경기도권에 있는, 인천권에 있는 그 지역들의 시세가 조금 더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진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애들서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신축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커서, 그러니까 지금 네네. 저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구축들이 올라가는 비율보다는 네. 경기도권에 있는 혹은 인천권에 있는 신축들이 올라가는 비율이 좀 크기 때문에 초창기에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지역들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못 올라가지. 그게 좀 부담이 좀 되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좀 애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골적 말씀을 못 드리니까 입주 물량이 많거나 아무래도 네. 조금 이렇게 좀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이면 좀 주춤한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잡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잡아두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지금 박윤 진행이 말씀하신 대로 네. 여기 사시는 거 전 좋아요. 예, 왜냐면 입지가 좋아요, 여기가. 네. 기본적으로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마곡지구이고 호재가 많은데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도보권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고 우장산이라고 하는 데들을 다 끼고 있잖아요. 목동도 가깝고 강서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책 중에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라든지 이제부터 오를 곳은 오른다에서도 네. 강서구 편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인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의 첫 번째 지역이 강서구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지역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사시는 것들도 방법이 있지만 이사를 한번 하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여기가 네. 입지가 더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입지가 나쁜 데 갈 때는 더 좋은 상품을 가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야지 가격이 네.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들은 구축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입지가 네. 좋은 데 갈 때는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거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들도 추천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애들어서 얘기 드렸네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 추천 지역이 어딘지 말씀하셨을 때 예, 아침마다 뉴스에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상담 사연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도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실까봐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뭐 추가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내에서만 찾았는데, 주변에 그런 이제 신도시 내에서도 신축 아파트 매수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애매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으면 다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니거든요. 서울도 지금 네, 10년 동안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공실도 없어, 심지어는. 근데 왜 안 올랐냐면은 이게 서울에서 오를 만한,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경제 물건들이 없으면은 신축은 많이 오르고 구축도 올랐을 텐데 이게 구축들이 올라가기에는 경기도나 인천권에 신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네네. 서울에 살던 분들이 판단하는 것들이죠. 서울의 세입자 분들이라든지 서울에 구축 사는 분들이 여기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은 경기도나 인천에 서울 주택은 가능하니까 한번 신축으로 한번 갈아타는 것들. 근데 그렇게 갈아타신 분들이 최근에 돈들을 서울에 계신 분들도 훨씬 더 많이 본 거예요. 뭐 예를 대표적인 지역이 저는 수원이라고 생각해요. 수원이요? 수원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맞아요. 서울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강서구에 계신 분들 보고 수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경기도에서 거의 예전에는 끝지역이었었거든요. 특히 영통구나 광교신도시 빼면은 팔달구, 권성구, 장안구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르지도 않은 지역이었었는데 거기도 15억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 보면은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분명히 분양가도 싸고 그래서 네. 이제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입주할 때쯤이면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분양권 거래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종잣돈을 조금 더 굴려서 서울에 재진입할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상급 입지 갈 때는 하급 입지에 새 아파트 시세가 올라간 것들을 활용해서 상급 입지에 구축으로 가는 방향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도 또 이렇게 또 대원 또 맞기도 하고요. 네네. 왜냐면 사람들 상황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어떤 기회의 여지들이 좀 많아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네네. 지역을 확대해서 새 아파트까지 관심 범위에 넣어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요. 네. 양가 부모님이 그쳐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꾸 그 근처를 안 떠나려고 해요. 근데 한번 떠나봐야지 네. 이게 시야가 트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양천구 사셔가지고 신혼을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네. 예. 2년 만에 그냥 떠났어요. 과감하게 강을 건너갔어. 아, 예. 그래요? 근데 그다음부터 좀 이게 완전히 거주지가 좀 자유롭더라고요. 정할 때. 아. 근데 이분은 아마 계속 부모님 근처에서만 집을 고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테두리 내에서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그 벽을 한번 깨보시는 것들도 네네. 좋은 경험이고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한번 시댁이나 친정을 한번 떠나보세요.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네네. 아무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